각 나라의 사람들이 출연하는 대만의 인기 프로그램 자매회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만 현지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화권에서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과 일본인 패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패널들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티격태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일본 측 패널이 시비를 걸면 한국 패널이 받아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지난 방송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은 대만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한국 남성들과 여성들은 자신을 멋있게 꾸밀 줄 아는데 일본 남성은 이상한 쭈삣쭈삣 긴 머리를 하는 등 패션이 과거 20-30년 전에 멈춰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여성은 천편일률적으로 자신을 꾸미는데 개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만 남성 패널은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 패션과 스타일이 일본과 비교해 크게 유행 중이라 덧붙이며 여성 패널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참을 수 없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난 일본 패널은 한국 패션은 최근에서야 겨우 유행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전부 다 성형한 외모라고 비하하며 과거 한일 야구전에서 한국 선수가 마운드에 국기를 꽂은 일을 꺼내들며 한국인은 매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올림픽 한국 선수들의 숙소에 태극기를 걸고 국민들의 응원에 감사한다는 의미의 플랜카드를 건 것이 일본을 도발하는 게 아니냐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에 프로그램 MC들과 다른 패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국 패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일본의 주장에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시합을 하러 와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다잡은 것이 무슨 문제냐며 역으로 물었습니다. 결국 받아칠 말이 없었는지 일본 패널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예의 없다고 느껴진다면서 떼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한국을 여행 왔을 때 한국인들이 억지로 매운 음식을 먹여 배탈이 났고 화장실 안내도 불친절해 바지에 똥을 쌌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MC들은 웃으며 한국은 깃발을 일본에 꽂았을 뿐인데 당신은 똥을 싸고 왔다며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더 좋다고 선택한 여성 패널에게 그러한 선택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여성 피규어를 예로 들며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여성을 상품화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패널의 막행은 여기서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얘기에 끼어들어 당신은 분명히 가슴이 작을 거예요 라며 일본이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물론 현장의 패널들과 MC들 뿐만 아니라 방송이 끝난 뒤에 SNS에서도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패널의 도를 넘는 발언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일본이 예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든다는 다른 패널의 말에 일본인 패널은 말을 끊으며 혹시 얼마 전에 일본인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라며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멈춰있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도요타 자동차는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으며 한국은 한참 뒤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패널 중 한 명이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한국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린다며 사실로 일본 패널에게 한 방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패널들도 동의하면서 예전에는 일본이 1등이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패널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부정했는데요. MC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까봐 그래요? 라는 질문을 일본인에게 묻자 일본 패널은 절대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절대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회차가 진행될수록 외국에서 한국의 인기와 위상이 높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자승자박과 한국의 사이다 발언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일본 패널은 한국어로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한국인은 사과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국 측 패널은 어떤 나라의 정부는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며 사과는 정작 당신들이 해야죠라며 일본 패널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저 잘못에 대해 침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미화하는 역사 왜곡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인을 강제징용 동원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등재하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강제징용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을 탈락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망한 아베 총리는 위안부는 합법적이었고 한국이 선을 넘어 일본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한국이 틀린 주장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소위 어른스러운 대응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컵이 가득 찼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일본의 헛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평화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일본인에게는 세계에서 유일한 특별한 YP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에 각국의 패널들은 어이없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다 못한 한국인 패널이 일침을 날리자 속이 뻥 뚫렸는지 출연진과 스튜디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는데요. 한국인 패널이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세계대전을 일으켰냐고 받아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일본인 패널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은 캥기는 게 있으면 더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나온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출연자의 속 시원한 일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여러 과학자, 문학가, 음악가, 철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장군들에 대해 많이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돌이켜보면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유독 장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국 패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판넬을 꺼내면서 이 작은 나라에서 무려 1000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자 다른 외국인 패널들은 입을 벌리며 크게 놀랐습니다. 심지어 MC는 만신창이가 됐겠네요 라는 말을 남기기까지 했는데요. 한국인 패널은 이어서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가 가리킨 패널은 바로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교육에 유독 장군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끊임없이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고 난 뒤에도 부끄러움은커녕 무식한 발언을 쏟아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패널은 이웃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있냐는 MC의 질문에 미국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가 옆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겠냐며 우리 중국인은 평화를 사랑하고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으니 미국을 이웃 나라로 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한반도를 침략한 역사를 말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자신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의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하니 오히려 MC가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을 역사상 가장 많이 침략한 국가가 중국임에도 말이죠. 중국의 한반도 침략은 고조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신라 고려에 이르기까지 수십 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중국 패널의 말을 자르며 뜬금없는 발언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일본 패널은 방송에서 자주 공격 대상이 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인 꽉 막힌 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혹은 현재의 저지른 잘못들은 제대로 해결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 왔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면서 평화를 좋아하느니 유전적으로 그렇다는 소리나 해대니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바로 최근까지 대만 영해에서 군사훈련을 자행했으면서 자의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다는 소리나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인기를 높이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신뢰를 얻으면서 많은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호감은 당연히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을 참교육시킨 것에 대한 뉴스였습니다.